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해적.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 최근 부동산 이슈가 되는 네.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뭔가 휘청이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수석님께서는 헝다그룹의 헝다는 뭐 예전부터도 있었고 네. 6배, 7배 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관련된 이슈를 좀 뜰먹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중국이 뭐 저번에 계속 제가 미국 얘기만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너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이제 그 뭐 제2의 뭐 대국이다 네. 하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요즘에 또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정말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역시 중국 경제가 위기, 가장 큰 건 역시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위기설이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게 한 2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25%라. 경제의 4분의 1,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을 지금 좀 힘들게 하고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동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 문제가 다른 금융시장으로 퍼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어쨌든 자금줄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에서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막대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각종 부동산 이슈가 터지면서 그러면 각 증권사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 뭐 이런 쪽에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뭐 한국도 겪었잖아요, 작년에. 그 부동산 뭐 PF 때문에 이런 네. 거 레고랜드도 있었고, 네. 부동산 그 진짜 그냥 세 글자 부동산 하나 때문에 거의 한국 경제가 거의 휘청거렸고, 네. 옛날에 뭐 리만 브라더스 미국에 그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모기지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담보대출 어떻게 보면 집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슈가 됐던 거니까요. 그게 정말 금융시장까지 확대가 돼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우려감이 굉장히 이제 중국 외 글로벌적으로 많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중에 이름도 비구이위안. 근데 이게 비구이위안.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가장 큰 기업이라고. 부동산 네. 개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이 제 시간에 이자를 지불을 못했대요. 네. 돈을 빌려서 잔뜩 뭐든 지었는데 지급을 못한 거죠. 이거에 대한 원금도 아닌 이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디폴트 위기가 왔고, 네. 근데 이 이자만 7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쨌든 발생하는 게 월별로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월별 그럼 7조 원을 7조 원은 갚아야 되는데 갚았는데 이걸 못 갚았어, 한 달을. 뭐 2달 못 갚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자가 7조면 원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네. 그러면 정말 많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아마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코로나도 오고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네. 하니까 뭐 건물도 못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그 중국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이제 각종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중국 자체에 들어갈 자본금도 뭐 수십조, 뭐 수백조가 들어갔다고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는 파급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크게 될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도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할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좀 가라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가라앉고, 그 대신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시대,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었을 때 중국 부동산이 한 번 또 휘청였죠. 네. 그때 이제 헝다그룹이 뭐 파산을 한데, 네. 디폴트를 한데, 뭘 한데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그 헝다그룹이 요번에는 다시 미국 뉴욕 이제 맨하탄의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대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이제 업계 중에서도 이제 뭐 선두주자, 한국으로 네. 말하면 뭐 삼성 뭐 이런 그런 이제 가장 큰 굵직한 부동산 업체인데, 너무 문어발식 사업을
여기도 투자해 저기도 투자해 막 사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푼 만큼 이제 자금을 회수를 못한 회수가 안 돼서. 회수가 안 네,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 보호를 이제 맨하탄 그쪽에 이제 이쪽 맨하탄 파산 법원이 뭐냐고 좀 찾아보니까 네. 외국 기업들의 이제 파산을 막기 위해 아니면 파산을 보호하는 신청을 해두는 게 뉴욕 맨하탄 파산 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외국 기업만 네.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비구이완, 뭐 헝다그룹 이제 굵직한 중국의 개발업체들 이제 뭐 건설업체들이 이제 파산 보호 신청도 하고 디폴트 위기도 겪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제 경제 위기가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왜냐면 이런 그룹들이 만약에 중국 내에서만 있는 그룹이다 그러면 그렇게 뭐 글로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불안하게 조금 왜냐하면 헝다그룹 같은 거는 과거 사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성이 더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산국가가 아닌 이제 일반 우리나라는 미국 같이 이제 금융시장 개방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아마 파산이 오히려 진행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파산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말 그대로 중국이 지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고용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예 뒷덜 밑으로 잡고 본인들이 컨트롤 하겠다고 지금 나라가 맞아요. 움직이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의 각종 지방 성들에서도 지금 힘들다 난리지만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이 부동산 사태를 최대한 꺼트려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중국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네. 남들 다 조금씩 풀 때 혼자 막고 있었고 네, 완전히 틀어막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국 밖 세상과 완전 통제를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부동산 위기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중국 정부가 이 사태를 그냥 설마 헝다그룹 이런 그룹들이 망하게 놔두겠어요. 중국 어째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그러니까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 좀 많이 들어갔는데 중국도 공산국가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업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사기업들을 힘들게 좀 어렵게 해서 그런 사기업들을 다 국영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국유화라는 이야기는 뭐 많은 이야기의 설레도 있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와인에 그렇죠. 네 와인만 봐더라도 거의 뭐 지금 중국 다 중국 거 아니에요? 정부 거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뭐 우리 의심이 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국영화되지 않을까? 한번 휘청이나 그러면은 뭐 중국만의 이제 시진핑만의 국가로 일단은 좀 만들려는 그렇죠.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뭐 그렇다면은 중국의 다른 각종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부동산만 좀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중국 정부가 돈 대고 뭐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높게 돈 빌려주고 다 그러면 좀 해결이 되겠죠. 네. 근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금 다 안 좋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을 단행하면서 각 글로벌하게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솔직히 지금 이제는 많이 실망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많은 중국 인구가 딴 나라 여행도 하고 네. 자동차도 사고 소비 뭐라고 그러죠? 보복 소비 네. 할 줄 알았죠. 네. 근데 안 해. 생각보다 목표나 예상치보다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표를 보면 최근 중국 수출은 약 뭐 한 3개월, 수입은 한 5개월 연속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내부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수도 안 좋고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각 기업들이 공장에서 뽑아내는 것 자체도 물건 자체도 이제 적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수출액도 하락해, 소비 판매도 하락해, 실업률은 반대로 증가해. 네, 실업률 지금 이제 실업률 자체가
중국 정부 지난번에 이제 공개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젊은층 네. 20, 30대에 그렇죠. 대한 20, 이제 30대. 취업률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최근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박사, 석박사까지 이제 마친 친구들이 말 그대로 뭐 제가 이제 뭐 직업에 대한 폄하는 아니지만은 배달업체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간신히 일을 한다. 겨우겨우. 그 정도로 그 젊은 층에 대한 인구들이 취업하기가 그만큼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제가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모든 더더욱 옛날 돈 많이 쓰던 중국인들인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지갑을 더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소비 자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 유럽 모든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는데 얘는 디플레이션이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내수 촉진으로도 경기를 충분히 이제 살릴 수 있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중국 각 기업들이 일단 어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있고 남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받을 때 여기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 이제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 많이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는 잘 쓰진 않죠. 그냥 좀 어렵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만 이제 침체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을 얘기할 때는 침체라는 단어를 안 쓰기가 좀 애매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그 뭔가 현재 침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정부적인 액션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 이야기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내용을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미국 시장 그 FOMC 앞둔 이제 흐름하고 중국 시장 부분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예. 연관되면 이제 또 최근에 홍콩도 뭐 연관되고. 상품에 대한 이제 중국 소비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원유 수입이나 뭐 구리 수입, 구리, 예, 곡물. 사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좀 짚어봐가지고 마침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저희 다른 채널인 그 뭐죠? 정상민 선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방송도 한번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M이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거래 사용법에서 이야기했는데 뭐 같이 모시다 놓고 구리 사용 중국에서 한 구리 사용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뭐 같으니까 얼마나 사용되고 네. 얼마나 공급되고 이런 어차피 중국에 대한 저희가 지표를- 옛날 말했듯이 원자재는 다 수요 공급 아니에요. 네. 수요 공급에 블랙홀인 중국이 지금 휘청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각 나라들의 스탠스나 이런 게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오랜만에 않을 것 괜찮겠네요. 네. 그런 거. 이게 이제 연말이죠. 이제는 연말이니까 한 해를 벌써 정리를 조금씩은 해야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연말에 마지막 피날레를 FOMC로 이제 마무리 짓는 방송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중국 이슈 그리고 다음번 FOMC 과연 스탠스는 어떨까? 9월 이제 10월을 앞둔 이제 FOMC를 그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수 수석님 네 촬영하느라 수고해 주셨고 팀장님도 다음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